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장시황 오프닝된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장 시작 2분 전에 먼저 종 선발해갑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역시나 트레이딩은 트레이딩대로 열심히 또 이뤄지는 장, 네. 그리고 반도체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혹은 여기서 차익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관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장 같습니다. 장 시작 1분 전에, 전투 시작 전에 코멘트가 하나씩 있다면 하창원 본부장님? 혹시 장전 준비하시나요? 아, 오늘 없습니다. 꼭 해야 될 때는 없고 장 시작 50초 전 네, 코멘트가 있다면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23만 6천 원 목표 주가가 나왔더라고요. 23만 6천 원. 내년에 27조 영업이익. 와. 올해 영업이익 13조의 2배. 이야.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그게 아마 많이 사람들이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건 설명은 좀 이따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니 외국계에서도 21만 원인가 23만 원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제 외국계 리포트 제가 안 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듣기는 하죠. 네. 근데 걔네들이 이익이 얼마 추정했는지 어썸션은 그것까지 못 보는데 이익이 27조는 제가 대단한 거죠. 제 넘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 25조까지는 갈 수 있다는 생각. 혼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과감히 그 친구가 불렀네요. 알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은 장 전에 코멘트? 네, 오늘 뭐 약간 변동성 생겨도 괜찮을 것 같고 전거래를 강했었던 종목군들 또 네. 순환매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9시가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들어오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0.4% 마이너스, 코스피는 2745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0.05% 마이너스 915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와, 이게 이렇게 가나? 라고 생각한 종목들이 몇 종목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8만원 잠깐 진짜 찍먹하고 살짝 내려와가지고 지금 79,300원 정도에서 오늘 거래가 될 것 같네요. 엔젤 로보틱스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로봇주는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방산하고 화장품하고 조선하고 그 변압기 전선하고 네. 그리고 그쪽 네. 요쪽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잔바리들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큰 종목으로는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아니, 거기 안에서 해도 돼요. 충분합니다. 너무 안 와. 생각 안 떠오르면 요 정도, 요 정도가 멱살 잡고 끌고, 저 PBR. 저 밸류. PBR. 이렇게 네 개가 이 큰 틀이고 그 옆에 잔바리들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5% 마이너스 2747에서 시작을 하고요. 코스닥은 0.07% 마이너스 915에서 시작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을 좀 봐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 약간 좀 불안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좀 반전된 분위기가 어제 미국장에서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3%대, 테슬라가 뭐 5%에서 6%대 이상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뭐 네.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다른 쪽들도 다 강했는데, 장 마감으로 가면서 다 음전에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1.6% 정도, 테슬라가 한 2.67% 정도 상승해서 좀 상승폭도 많이 반납을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대 이상 하락해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도 일부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투자 심리가 이거 좀 약간 애매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 빠진 거에서 주 요인으로 나오는 게 뭐 PC에 대한 약간 좀 관망심이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럼 금요일까지는 약간 좀 쉬어가나? 이런 생각들이 일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일단은 좀 좋지 못하면 이런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최근에는. 네.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 외 다른 부분에서도 수급이 쏠릴 정도의 뭔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반도체가 강했을 때랑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격차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크게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요번에 PC나 이런 걸로 좀 압박이 들어와도 네. 충분히 좀 버틸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삼성에 대한 잠정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제 소리 지르기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엔터가 엔터? 네, 하이브가 또 오늘 5%대 일단 엔터가요?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 PBR이라든지 또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흐름 좋았는데 뭐 최근에 테슬라의 흐름과는 크게 차이가 없이 상관없이 사실 2차전지 셀 부분 상당히 좋았는데 뭐 어쨌든 테슬라도 올라간 게 FSD 이슈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센티적인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건설기계 쪽도 이제 재건이나 뭐 이런 대선 이벤트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RTOG는 이거 블록딜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7%대 일단 장 초반에 빠르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엔젤로보틱스나 뭐 클래시스 뭐 이런 이제 이 미용 오르기 쪽 강하고요. 뭐 엔터 전반적으로 좀 강하기 때문에 수급 공백이 일부 있었던 산업군들에서도 좀 매기가 돌아오는. 왜냐면 제가 어제 좀 분석했을 때 한 달 동안의 수급이 2차 전지 쪽이 외국인 기관 이탈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이탈이 일부 나왔었던 쪽에서의 좀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오늘 좀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 볼티모어 그 브릿지 붕괴된 거. 네. 그게 오히려 더 큰 뉴스죠.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그것이 계속 일파만파 되면은 그 수출 물동량 이슈가 되니까 미국 물동량의 15%를 담당한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흥하해운 13% 오르고 있고 대한해운도 7%, 그렇지. 8%, 그러겠지, HMM도 네. 1.7% 이렇게 해운주가 네. 또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모멘텀 플레이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섹터로 봤을 때는 어떤 섹터들이 좀 올라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건설기계 쪽 뭐 좋은 흐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강했던 솔루스 그룹들이 일단은 뭐 대거 좀 일단 급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솔루스 첨단 소재. 네, 이쪽 관련돼서 지금 그룹주가 전부 다 시간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어제 북미 GPU 기업이 인공지능 가속기에 하이엔드 동박이 탑재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오늘도 이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해운은 아마 운임지수 자체가 굉장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일부 기업으로 쏠리는 상황인데 뭐 오늘 효성중공업 같은 뭐 약간 변압기 이런 쪽도 뭐 여전히 나쁘진 않은데 일렉트릭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쉬어갔었던 쪽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이제 뭐 면세나 이런 쪽인데 약간 이런 쪽도 빈집털이가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지노라든지 일부 약간 소외가 됐었던 산업군들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이제 아무래도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점에서의 좀 급등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또 반도체 좋으면 빠르게 차익 나올 거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좀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 이런 쪽에서도 여전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FSD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퓨런티어라든지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테슬라가 오늘의 뭐 트레이딩, 오늘의 핫 이슈 혹은 오늘의 주인공 요걸 꼽자면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이쪽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네네. 왜냐면 지금 초반부터 코스피에서 가장 시가총액 큰 거 중에서 주목되는 게 LG 엔솔 플러스 삼성 SDI 1.2%에서 3.8%, 3.3%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5% 가까이, 에코프로비엠이 2%, 뭐 엔캠이 지금 5%. 그래서 오늘 노실 분들은 이제 배터리나 자율주행이나 벌써 놀았다 했거든. 전기차 그쪽 관련해서 괜찮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다른 리포트 그 테슬라 올라가는 거랑 각도 플레이는 좋은데 네. 테슬라가 그거를 자율주행을 공짜로 해준 거예요. 그 12,000불짜리거든요. 네네. 하루에 한 달에 199불짜리. 그거를 잘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돼서 그렇게 아이고 하는 잘 거예요? 하는데 그 왜 공짜로 주고 하겠어? 한 달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 주가를 위해서는 그게 분명히 역할을 했는데 네. 오늘도 번스타인 증권사 리포트는 네. 150불에서 120불로 낮췄거든요. 150, 190 낮췄고 1, 4분기 인도량
숫자를 49만 대 예상해서 42만 6천 대로 대거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펀더멘털적으로 좋은 뉴스가 방영돼서 테슬라가 올라간 건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파지티브한 뉴스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근데 이거 공짜로 써보라고 하는 것이 그 저기 자율주행과 퓨런트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아주 단기적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아까 셀 업체라든지 SDI하고 LG 엔선은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빨리 안 올라오는 거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셀 업체들한테는 코스트 부담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 그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주가는 똑같이 움직일 수가 플레이하는 걸 하는데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1분기 실적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자문해 봐야 돼요. LG엔솔하고 SDI도. 네. 거기까지. 세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중점으로 이렇게 다 같이 오르는 종목들, 자율주행 배터리 가긴 가는데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 이슈로 또 같이 오른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네. 좋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은 단기적으로 이게 테슬라가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멘텀 플레이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된다. FSD 열심히 해갖고 잘 팔아서 그렇게 확대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FSD 테크놀로지는 한국의 주식들이 간다는 것 자체는 별 관계 없는 거예요. 2차전지 셋업이 관계 없는 거니까. 그래요. 관계는 없죠. 관계는 없는데 이제 관계는 없지만 센티멘트 관계는 없지만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미국에서 관련주가 강하게 가면 트레이딩으로 수급이 가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거는 네. 이제 그렇게 플레이하는데 또 다음날 어떻게 될지 할 때 사고 타고 할 때 그거 아시고 하는 거하고 그렇죠. 모르는 거하고 SDR을 그렇죠. 사는 예. 것도 좋은데 SDR 실적 1분기 실적 별로 안 좋거든요. ESS 때문에. 네. 근데 ESS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만약에 매기가 계속 붙는다면은 기관들이 그러면 그거를 딛고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아하. 그럼 이거는 탄탄한 받침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걸 퀄리티적으로 알아야지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안다는 얘기죠. 오케이. 어떤 게 지금 같이 가니까 플레이를 하기는 하지만 알고 이게 단기적인 관점인지, 그리고 여기 대해서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는 좀 알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 있나요? 현대차 2% 가는 거, 뭐 이런 거, 네. 리포트가 혹은 나왔어. 리포트 나왔습니까? 스위치 투 현대 영향력을 미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스위치를 했어요. 원래 기아는 다른 거 현대모비 좋아하다가 현대차로 바꿨어요. 기아랑 그 현대모비스에서 임팩트 주는 현대차로 바꿨다. 네. 다른 종목들은요? 저는 건설기계랑 이따가 면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고지를 해놨거든요. 좀 잘 가는 것 같으니까 요거 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원래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네. 요게 이제 그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 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요 산업 리포트가 나왔는데 5페이지로 좀 짧아요. 근데 이제 단체 관광객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뭐 어제 같은 경우 호텔신라 같은 것들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왜 흐름이 강해졌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단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만 명에 육박한 상황인데 이게 2019년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들어왔었던 2016년도랑 비교를 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네. 정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월 달에 입도객이 8.6만 명으로 19년 대비 39% 상회했는데 지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도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걸 놓쳤었던 게 사실 항공에 대한 이런 노선 부분들만 우리가 이제 증설 부분을 봤는데 그 증선되는 부분들이 한 13%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안 오나 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발 크루즈 입항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요걸 좀 놓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크루즈 상품 같은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 기항지 중 하나로 접근해서 제주도에 잠깐 들어와서 열심히 뭐 놀고 관광하고 면세하고 또 바로 타고 다른 데로 가는 네. 이런 선순환이 빠르게 좀 나타난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1월의 산업 데이터를 보셨을 때는 따이공의 수요가 굉장히 좀 좋아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단체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면세나 뭐 카지노나 이런 쪽이 굉장히 강했던 작년 8월에 우리가 말했었던 그 스토리거든요. 따이공이 들어오면서 단체 관광객이 오면서 이거 완전 붐을 빵 터트릴 거다.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면세 오늘 그래서 면세 관련된 쪽들이 좀 움직이는 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강하잖아요. 네. 그쪽 이제 뭐 이제 호텔이라든지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면세점이 두 군데밖에 없죠. 이제 롯데랑 신라밖에 없기 때문에 뭐 상장사에서 영향받은 건 아마 신라 호텔신라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좀 수급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자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관광객들이 좀 줄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도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에서 올리브영을 정말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 리펀에서 올리브영 단독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3월이 이제 작년 10월 역대치를 뛰어넘을 걸로 보고 있는데 5월은 이거보다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7월, 8월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도 수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분명 약간 이렇게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쉬어갈 때 좀 쉬던 쪽에서의 좀 저점에서 반등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면세나 이런 거 올라가는 게 좀 명확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트레이딩 하실 때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차트 보시면 이제 롯데 관광개발도 보세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이제야 왜 안 쳐지죠? 네, 호텔신라? 아, 네. 어제 반등했지 않았나요? 어제 네. 그렇죠. 반등했죠. 예. 오늘도 안 1% 상승. 좀 상승. 네, 그래서 아무튼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저기 뭐냐, 이분이 뭐라 그거 여쭤보셨는데 위로 올라갔네. 이제 그 하나투어 매물로 하나투어 나온 메가, 거. 네. 네. 그 IMM이 들어와가지고 적자 코로나 때 기록했지만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온라인 전환 성공하면서 실적이 정상화됐다. 이거 어떻게 팔리냐, 그리고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매각 관련해서는 내가 얼마에 누구한테 팔리나 중요한데 일단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빠져요? 일단 빠지고 누가 사는 있고요. 거지?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좀 이거 지금 시장을 굉장히 기민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라서 좀 말을 끊긴 했는데, 네. 항공주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항공.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출렁거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19 때 차입을 했었던 그런 금액들을 번 돈으로 상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져도 이게 제대로 반응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행항공 쪽은 특히나 4분기부터 굉장히 좀 잭팟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상품도 굉장히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행도 엄청나게 많이 가는 기조이기 때문에 아마 좋아지긴 좋아질 건데, 그 아마 좀 시차 갭이 있긴 있을 겁니다. 물론 최근에 좀 우상향이 나오곤 있는데 네. 실적 대비했을 때는 아직 반영이 그렇게까지 크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출렁거림이 있더라도 좀 후반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는 면세를 좀 집중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입도객이 늘어나는 게 제주도에서가 이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전방위적으로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소외가 됐었던 뭐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좀 중국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군들은 좀 움직임이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짧게 보시면은 재미 못 볼 수 있어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 첨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 인천은 비자 필요해서 중국 관광객이 무비자인 제주도로 쏠리는데 그마저도 줄었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어떤 기사가 진실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거 좀 이따가 좀 시장 한번 둘러보고 네네. 9시 반 넘어서 요 추가적인 이야기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달리는 인생 형님께서 알테오젠 뭔 일 있나요? 하는데 알테오젠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8%. 뭐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죠. 아까 블록딜 블록딜 때문에 네네. 그 8%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거. 반대로 다른 제약바이오주는 괜찮나요? 뭐 다른 데에서도 좀 일부 부각되는 게 있기는 한데 네. 최근에 강했었던 쪽에서는 일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뭐 HLB나 알테오젠 이런 종목도 좀 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부각약품이나 뭐 삼청단 제약 뭐 이렇게 뭐 계속 강하던 쪽이나 약간 좀 빈집이 있는 그런 쪽에서의 일단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알테오젠의 흐름을 보면 약간 좀 차익의 심리가 좀 세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변동성이 오늘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뭐 방산이라든지 건설
구설기계, 뭐 이런 면세, 뭐 그리고 엔터 이런 쪽,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서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도 같이 가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일단 흐름을 보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선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은 좀 떨어집니다. 밸류업 중심에 서 있는 뭐 신한지주, 내일이 28일이 배당락이 막 몰려 있어요. 배당락 삼성전자, 네, KB, 맞아요. 신한, 뭐 하나 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오늘 뭐 그렇게 미리 할 빠지는 수도 거죠. 있지. 신한지주가 4% 빠지고 KB금융이 1%, 삼성물산이 1% 내외, 메리츠도 2% 넘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래프톤은 또 오르네요. 오늘 NC 크래프톤 얘네 어쩐지 모르겠네. NC 어저께 소프트 신문이 오늘도 오르고 있고 크래프톤도 오늘 얼마나 오르나요? 한 2% 오르나요? 요런 종목들 왔다 갔다 하는 요런 종목들 보면은 크래프톤 오늘 3% 네. 오르네요. 게임주의 반등? 어제 사실은 NC 관련해서도 네. 대량으로 거래가 터졌고 급등했고 요거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미리 들었는데 오늘도 게임주 오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는 좀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명확한 그런 이제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뭐 아스달 연대기라든지 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든지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은 뭐 상당히 일단 괜찮은 상황이고요. NC는 제가 일단 알기로는 국내외에서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회복이 된 부분들이 일단은 좀 반등의 서막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연속성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결제 과금 부분에서의 이슈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최근에 게임들 안에서도 확률이 공개가 된 다음에 좀 구설수가 나오는 게임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약간 변수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리포트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오고 실적의 기조가 확인된 그런 일부 종목군들에 한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그냥 보합권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종목만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크윙이 6.6%, 뭐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주성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이 1%에서 5% 내외로 상승 중이고 큰형님인 SK하이닉스가 한 1.8%, 1.9%에서 18만 원 방금 터치했습니다. 18만 300원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 이끌고 네, 한미반도체는 지금 약간, 살짝 약간 뭐. 떨어지는 것 같. 오, 다시 말아 올렸네요. 와, 한미반도체 마이너스다가 1.3% 플러스로 11만 4천 원, 11만 7천 원 다시 도전하고 있는. 그 하이닉스 23만 6천 원 부른 그 애널리스트가 네. 아주 초짜에서 막 벗어났거든요. 내가 이걸 그렇게 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난 그 친구의 그 리포트의 그 디벨롭먼트를 보고 있는데 네. 이거는 나름대로 컨피던스 썼더라고요. 만약 그걸 썼다면 거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했습니다만은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많이 했는데 네. 그 기조대로 하면은 거긴 뭐냐면은 하이닉스가 계속 내년까지 또는 26년 초반까지 하여튼 그 HBM에서 삼성이 감히 범접 못한다는 기조를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는 누구랑 연결되죠? 한비반도체도 연결되잖아요. 같이 그런 개념에서 엮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차 전지도 잘 가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몇몇 종목들이 이제 끌어주고 있는 상황. 여기에 삼성전자만 좀만 붙으면 지수가 그래도 조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0.6% 마이너스 79,400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런 걸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잘하고 있네. 0.02%, 0.1% 약보합권이니까 거의 변화 없는 약보합권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요거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36억 팔고 기관이 1000억 팔고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300억 팔고 기관이 59억 팔고 이런 식으로 기관은 코스피에서 많이 팔고 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수급이 조금 오늘은 약간 세해요?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 수급의 최근 기조를 보시면 뭐 한 달로 분석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거래를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 수급의 65% 정도가 삼전에서 다 거래가 됐어요. 개인,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흐름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잡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일단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도 좀 양전에서 상승 흐름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이닉스 오늘 아침에 또 리포트들이 몇 개 나왔는데 대부분이 뭐 22만 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목표 주가가. 네. 그러니까 그만큼 리포트발에 대한 심리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일부 정말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까지 다 막 미국장에서 박살나지 않는 이상으로는 약간은 좀 개별적인 흐름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큰 수급 이탈만 없으면 사실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거든요. 명확한 기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아마 거기에 따라서 양전으로 흘러가면서 또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면서 순환매가 한 번 더 돌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마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또 선물은 1,400억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외국인 현물이나 기관 이 정도로는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뭐 명확한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하기 어렵고요. 기관이 오늘 좀 파는 이유는 어제 이제 선물이 매수가 들어온 게 한 4,200, 300억 들어왔는데 네. 기관이 4,300억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7,000억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 오늘 855억이 나가는 거는 단타 마지막에 들어온 물량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마이너스 1,000억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억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큰 이런 변화가 없고 지금 선물이 매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관은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도 큰 걱정을 할 필요 없고 걸린다라는 건 환율이죠.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1,343원. 환율이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 압박을 줍니다. 만약 환율이 1,300원 이하였으면 굉장히 강력한 롱을 더 세게 1,300원 이하? 1,343. 그러니까 1,300원 1,300원 이하라면 네, 그러니까 뭐 1,300원 이제 바로 그건 쉽지 전으로. 않지 않나? 왜냐면 요번 달에도 1,306억까지인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근처만 왔다 갔다 해줘도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환율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가 상황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반도체 오늘 못 사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아이 왜 또 그런 뽐뿌지를 뽐오는 얘기를 리포트가 하세요. 막차 그거 얘기 나와서 그렇죠. 네. 왜냐면 좀 더 말씀드린 환율이 나중에 천천히 내려갈 것 같아요. 다시 이번에 1315 또는 1300까지 가는 건 빨리 일본하고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테크니컬리 가는 네. 거고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약하거든요. 계속 그 펌프질 하더라도 그냥 이게 저기 부양책하는 게 일본의 중국의 그 뭐지 철강 이런 거 데이터나 리튬 빠졌다 그러잖아요. 네. 약해요. 우리 주식만 그렇지.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도 약하고 엔저는 그 저기 뭐야 앵고를 하는 이펙트가 늦게 나오면은 우리 생각과 달리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게 6월이라 하더라도 언제 그걸 힌트를 줄까요? 미국 금리를 6월에 내린다면은 5월 1일 날 FOMC 가야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우리 입장에서 페이버러블하게 돌아오려면은 네. 그래서는 5월 1일 날 FOMC 지나고 나서 페이버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향후 한 달 동안은 환율이 급격히 우리한테 아주 긍정적으로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계속 신경 쓰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역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샀어요. 나중에 5월 이후에 금리가 6월 달 내려갈 거는 만약에 눈에 보이고 네. 환율이 마저 5월부터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레벨이 달라졌어. 환율이 내려가면 반도체에 대한 그런 레벨도 반도체뿐만 아니고 장 자체가. 그렇죠. 네, 뭐 그치. 저희는 뭐 수출 기업 네, 수출하는 나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환율이 내려가는 게 보인다고 날아갈 하면은 거야. 그때는 이제 반도체는 레벨업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그것까지 다 반영하는 거 아닌가? 지금 주가 레벨.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저기 자동차는 오늘 리포트가 나서 약간 오르긴 해, 약간 버티는데 은행에는 배당락이 있고 뭐 네네. 둘 다 뭐죠? 아까 저 기업 밸류업이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여당이 지금 저기 그 레이트가 다 떨어지고 있거든. 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4월 10일까 송선 이전에 네. 조심스러운 게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하면서 사이까지. 반영이 미리 될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4월 얼마 중순 되면은 초반 중순 되면은 오히려 다시 기회가 있어서 그때 장의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내려갈 때 스탠스를 좀 채워보고 5월달 돼서는 약간 오히려 세린 메이까지는 아니지만 5월달 가서는 조금 컨트롤 해보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 들었다. 네. 아니 뭐 저는 듣자마자 바로 사고 싶었는데 여러분 저희가 뭐 그런 방송 아니니까 한 번 더 공부해 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판단 내리셔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창훈 본부장님한테 물어볼 게 많아요. 반도체 조금 이따 돌아와서 제가 질문할 게 있고 자 일단은 첫 번째 엔터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블록딜. 네네네. 자, 엔터 전에 블록딜. 미카게미님께서 블록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분 기사 찾아도 안 나와요. 안 나와. 플러스 종토방 가도 얘기가 있는데 그거 팩트 체크해서 블록딜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다시 그거 좀 올라가겠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본 거라 가지고 네, 아마 전청에서 출처를 가져와야지. 형도 종토방에서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종토방 출처는 딴 데서 아니에요. 들었는데 네, 그 딴 데서 출처를 대놓고 네. 어느 기간 누가 어느 새끼가 아침에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네, 아 그렇죠. 그 얘기예요. 예. 그 얘기 그 소스가 확실한데. 네네네. 없는 얘기 만들지 않지. 그렇죠. 없는 얘기가 만들어지지 그래요? 않죠. 예. 인터넷에서 나무 위키 아니죠? 그 나무 위키 나무 위키 아니고 네. 큐민트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네, 사람한테 블록딜. 네. 오케이. 그거 좀 체크를 해본다고 합니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HB도 저번에 유상진단에서 막 빠졌다가 바로 올렸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게 HB의 생명과학에서 나왔으니까 뭐 아예 틀린 얘기도 아니었거든요. 그치. 예,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뭐냐면은 이 장이 좋을 때는 그런 것도 견뎌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 하루치일지 이틀일지는 정확히 넘버랑 이런 거 봐야지 알지. 미안합니다. 정확히 몰라서. 정도는 아닌데. 종토 번호 아닙니다. 종토는 오케이. 아니야. 자, 그래 1번 알테오젠 그거는 이따 찾아보시고 두 번째 엔터. 네. 엔터 잘 가요. 하이브 뭐 잘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그 뉴스 있었잖아요. 그 뭐지? 엠믹스? 그거 뭐 한다 이거 있었는데. 엠믹스 JYP 아니에요?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 독점 계약 요거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뭐 뉴진스라든지 좀 유명한 아티스트들 다시 막 이렇게 활동 곧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엔터가 저는 좀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뉴스 한 번만 더 정확하게 짚고 갈게요. 하이브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 독점 계약 8% 네. 상승. 세계 최대 음악 기업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 음반 음원 독점 유통을 계약을 체결을 했다. 향후 10년 동안 유니버설에 배포하는 글로벌 음반 음원 유통을 독점적으로 맡기며 이유가 있네. 글로벌 확장 전략. 이야, 요건 세네. 요거 올라갈 만하네.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지. 며칠 전부터. 플러스 뉴진스 컴백 기대가 그죠, 있다고 뉴진스, 합니다. 네. 뉴진스. 오케이. 5월 24일 그리고 6월 20 아니 근데 3월 27일인데 5월 24일에 컴백하는 게 2달 전 미리 나오네. 야 긴장하다. 반영 이제 해줘도 돼요. 그럼 너무 내렸으니까. 아, 그렇지. 너무 내렸으니까. 원래 반전할 때는 조그만 거 갖고 올라가잖아. 헤헤. 믿어봐요. 그래서 엔터 아이고, 믿어봐. 찐반이에요? 찐반이지. 지금 며칠째? 3일째? 빨리 신발 얘기하세요. 4거래일째 빨리 say yes. 물어보고 있는데 say yes 좀 하세요. 지켜보자 하다가 지금 했지 그랬자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거야. 빨리 say 지금 yes. 얘기해야 돼 하려면 say yes 하세요. 저는 좋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찐반? 네. 찐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저도 지금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때쯤이면 아니 약간 그러니까 짝꿍댕이만 짝꿍댕이. 아까 저기 그 중국인 들어오는 거하고 네. 요거 엔테는 보니까 저는 약간 그쪽은 비전문가잖아요. 느낌적으로 네. SDI 올라갈 때나 LG 상하가 올라갈 때처럼 네. 바텀 아웃 하는 것 같아. 힘을 힘을 실어 들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감이 되는데요. 많은 부분. 아니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리고 너무 또 쉬었고 누가 비난을 많이 하면은 그 다음에 오더라고. 아니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오는 잡주도 아니고. 잡수는 아니지. 그럼요. 요새는 항상 네. 그러니까.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말 좀 끊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거 뭐 어떤 말을 내가 말씀하세요. 말씀. 네. 어떤 말 했죠? 알테오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알테오젠 찾고 계세요. 반도체 왔다 다시 갑니다. 알테오젠- 이제 끝까지 찾아갈 거예요. 알테오젠 근데 블록딜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제가 찾아보는데 안 알기로는 나오는데? 아마 많은 고위직이 그런 한 거는 고점에도- 확인이 늦게 될 수도 있어. 네, 그게 아마 물론 여기 있네요. 알테오젠 퇴사 공동 창업자 지분 블록딜의 주가 날벼락이네. 비락까지는. 이거는 근데 기사가 스마트 투데이라는 거기서 나온 지금 8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확인이 이 언론사에서 됐겠죠? 알테오젠 주가가 9% 안팎의 급락세를 타고 있다. 20만 원에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박순재 대표의 아내 정혜신 박사가 보유했던 물량 가운데 160만 주가 9.9%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로 처분될 것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간밤에 나왔다. 형 블룸버그 피셜이네. 블룸버그 피셜. 저는 기관 사람한테 들었어요. 기관 사람한테 네, 네. 들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네. 없습니다. 자, 알테오젠 공동 창업자 정혜신 박사의 160만 주 블록딜 소식입니다. 자, 제대로 전해드렸어요. 정도는 아니에요. 정도번호 아닙니다. 블룸버그 보도자, 블룸번호. 블룸번호. 자, 오케이. 자, 됐지, 형?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그게- 있었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네. 믿음으로 가는 그거 안 겁니다. 믿으면 할 수 없지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번호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착해 보여서 그렇지.
자, 김정은 본부장님한테 갈게요. 자, 반도체. 네. 어제도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저는 경제방송 3% 빼고도 다 찾아보거든요. 웬만하면. 네. 저 좀 봐주세요. 네, 저 좀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매경에서 하는 얘기가 흡프스프나 뭐 다른 그런 종목들 네. 당장 실적이 좋지 않아도 네. 그리고 당장은 쉬고 있어도 실적 개선세만 제대로 보여주고 자신감만 실어주더라도 날아갈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까? 누가 그래요? 와, 여기 나오시는 분이 그것은 좀 기다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우선순위 아니에요. 아 우선순위 삼성하이닉스하고 한반도체가 한껏 간 다음에 네. 숨차. 딴 거 없어? 아, 소재주. 그다음에 뭐 이런 주. 그쪽 주식이 흡프스프는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뭐 이것도 루머인데 말할 수는 없고 뭐 그것도 매각설 무슨 누가 산다는 줄 아. 뭐 이런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도 루머니까 모르지. 그건 소스 없어요. 네. 루머니까. 뭐 그런 거 기다리는 사람은 있을 수 네. 있지만 실적이나 이런 거는 흡프스프나 이오테크닉스나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은 좀 쉴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쉰다는 게 그렇게 서프라이즈 나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고 자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IP 회사들 네. 오늘은 오른쪽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가온치 써야지 뭐 에이징 랜드 뭐 많잖아요. 네. 그런 거 그다음 CX 관련돼서 그런 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갈 수도 있지. 그건 제가 그걸 다 알 수도 못하고 말씀드렸지만 그거 역시 여러분 할 때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확신까지 아니더라도 소스가 있어야 돼.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주식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리스크를 얼마만큼 감내할 것이냐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가져갈지 아니면 뭐 바꿔탈지를 알아서 하시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한 종목의 10% 이상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나 그렇게 하는 거지. 네. 남은 종목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리스크를 갖고 하는 겁니다. 우선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CXL은 제가 타방송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렇게 HBM을 대체하거나 뭐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뭐 하는 주식 그렇게 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CXL은 기본적으로 속도를 중점으로 여기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네.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CXL은 HBM하고 보안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그걸 앞서가는 거 맞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6개월 이상 앞서가니까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에서 CXL 가는 거 맞는데 그것도 실체라든지 분기 실적으로 들어갈 때는 네. 다른 다른 것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지금이 그럴 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드리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제가 아까 뭐 방위산업체건 뭐 아까 뭐 저기 이렇게 하는 엔터건 뭐 몇 가지 이런 거 우리 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더 단기적으로 더 안전적이죠.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가는 반도체 종목들이 숨이 차면 목에 차면 걔네들이 갈 수 있지만 뭐 실적 성장세를 보여줘서 당장 안 좋아서 오른다더니 여기는 좀 동의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좀 밀린다. 신한지주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요게 그 배당락도 있지만 BNP 파리바 있잖아요. 프랑스. 네네. 거기서 블록딜 이슈가 있네요. 아 그래요?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한다. 왜 전량 처분하지? 보유 지분 3.6%. 적지 않네요. 와, 1,870만 주. 이런 거 알 도리가 없어. 그 회사에 그렇네요. 빠삭하게 알아갖고 알더라도 3%가 3점 몇 프로가 언제 나올지 누가 총 알아? 9천억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 이슈 때문에 4% 넘게 떨어지고 있고, 요게 떨어지니까 다른 기업들도 뭐지 하면서 같이 좀 나는 괜찮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자꾸 여기 보는데 하나만 있고 이오테크니스 내가 그랬잖아. 실적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대단한 게 있으면 대단한 게 있지. 나중에 올 말 내후년 되면 내년 되거나 올 말 되면 좋은 게 있지. 근데 지금 일부 실적 체크할 때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산다니까요. 그 자꾸 왜 안 사요 그런 식으로 물으면 화나지. 누구예요? 그게? 아니 그런 그래서 사람 물어보는 누구 얘기했는데 몇 번 얘기했잖아 몇 번. 아니, 그런 사람 없어요. 있어. 그래요? 짜증나게 싫이. 시청자. 내가 그 하나하나 다 맞히면은 내가 여기 방송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건 내 돈 갖고 내가 투자해갖고도 그냥 수십억은 벌겠다. 근데 저희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확률을 높이는 확률 높이는 작업을 거죠. 맞아요. 그렇지. 내가 계속 60% 62% 맞으면은 70% 맞으면은 그치. 그만 둬. 그치. 이게- 70% 승리면은. 돈도 그렇고 운용사지, 50에서 운용사. 50에서 60% 맞히니까 네. 여기서 나와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55%만 승률이어도 네. 워렌 버핏보다 그럼 더 수익 훨씬 잘 낫죠. 납니다. 네. 네.
총알만 충분히 있고 기간만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딱 55% 맞히는데 있으면 55% 맞힐 때 많이 벌고 45% 틀릴 때 적게 잃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믹스를 하느니 뭐 하느니 이 잡소리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예. 한창원 본부장님 지금 하이닉스 신고가 찍고 있는데 시장 네. 다시 한번 수급이랑 전반적으로 쭉 점검하고 돌아와서 저 인사이트 한번 보고 그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큰 부담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수 자체는 조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선물이나 이런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조금은 늘어나긴 했지만 뭐 큰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 핵심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변화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한데 오늘 안 움직이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요게 만약에 눌리면서 외국인과 뭐 이런 기관에 대한 수급 이탈이 좀 강하게 나오면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여전히 시장은 강한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변압기라든지 뭐 반도체 일부 쪽 그리고 뭐 저PBR 뭐 그런 쪽 움직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아마 좀 특징적으로 궁금하신 게 요 조선주들이 왜 빠지나 요게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나오션에 대한 이런 목표 주가가 18,000원으로 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약간은 좀 투심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24년 5년까지는 조금 전체적인 선방량이 줄고 6년부터 다시 턴어라운드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노무라 증권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산업 리포트나 이런 거 좀 살펴봤을 때는 뭐 계속적인 좀 우상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너무 뭐 단기적인 출렁임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돌고 있는 종목군들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고 대신에 이제 요즘의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들에서는 좀 차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조심함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할게요. 아, 네네. 이어서 좀 해주세요. 간밤에 나온 뉴스 애플이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네네네. 약간 올랐는데 이 뭐든지 핵심은 뭐냐면 많이 빠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좋은 뉴스는 생각보다 임팩트가 크지 않을 것 같아도 영향을 줘요. 애플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무려 중국에서 아이폰이 1, 2월 누계로 33% 빠졌어요. 아, 지난 그렇죠. 그 저기 첫 번째 1월에서 2월 초 6주간 24% 빠졌는데 지나가서 보면 더 빠진 거예요. 33% 빠지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주가가 0.7%밖에 안 빠졌느냐? 6월 10일 날부터 개발자 회의를 한다는 일정이 알려졌어요. 그럼 6월 10일 날 개발자 회의 때 뭐 있을까요? 혹시 AI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애플이건 테슬라건 간에 대단한 뉴스들이 연락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스트러글링 하면서 뭔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회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펀더멘틀적으로는 수치는 사실은 아까 테슬라도 그렇고 인도량 줄고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거는 후행적 이런 데 나왔는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오려 해서 그걸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장은 그런 의미에서 애플과 테슬라가 어쨌든 제가 살다든 간에 바텀 아웃을 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뭐지? 그 저기 엔비디아만 안 빠졌으면 장은 오늘도 고고였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엄청 올랐겠죠. 그래서 예. 오늘 빠진 건 핵심적인 뉴스는 아니고 마이크론이 지금 나흘간 2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죠. 23%. 근데 얘네가 밸류 합성 하이닉스보다 훨씬 높아요. 삼성 하이닉스가 근본적으로 이 추세에서는 확 꺾일 확률이 높다 낮다. 높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고 예.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 주만 잘 버티면은 다음 주 되면은 좀 더 봄처럼 그 저기 그쵸. 뭐야 그 뭐지 그 벚꽃 다음 주가 벚꽃 피크인 거 아세요? 네, 짧고 붉게. 네. 그렇죠. 그렇죠. 벚꽃 구경도 될 것 같아. 아, 그 정도로 그냥 시장 이번 신경 안 이번 쓰고. 주만 잘 지나면 진짜 삼성전자가 초치지 않으면 실적이 5조 혹시라도 진짜 5조 한 4천억 이렇게 나오면은 아, 그러면은 뭐 이제 그렇죠. 명예코 삭발하고 네, 뭐 그런 각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네. 그 저기 선거 이전에 좀 이렇게 눈이 어눌했던 게 선거 끝나고 4월 10일 이후에 오히려 바텀 피싱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 미국도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경계하냐면 이거 유동성으로 간 거다. 근데 유동성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커머셜 그 저기 그 부동산도 있고 아까 좋게 생각하는 그렇죠. 예.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소득세를 돈을 많이 벌어서 소득세 납부하는 게 미국이 4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4월 15일 날 조금은 이렇게 유동성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따지면 4월 10일
수요일. 네. 그다음에 4월 15일 날 혹시 미국의 소득세 때문에 약간 그 유동성이 약간 약해지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트레시홀드다. 저점 매수를 한다면 그때 내려가면은 오히려 그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쭉 가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5월달 갔을 때는 또 5월 초 되면은 금리 인하해? 잘 모르겠어. 5월 중순에 뭐 있죠? 엔비디아 실적. 그래서 5월 초반 가면은 약간 경계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4월 달까지는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셀 수도 있다. 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었어. 없는 동안에. 근데 아직 그러니까 안 쉬고 하려니까. 지금 채팅창 제가 봤는데 약간 음해하는 무슨 뭐 급하게 어딜 화장실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똥 싸러 갔다고. 아니 아니 요즘 똥 싸러 갔다고.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고 저 하나 투어랑 이런 거 블록딜 얘기 좀 알아보러 여의도 좀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네. 뭐래요? 에? 뭐래요? 모르겠대요. 그 사람들도. 그렇구나. 예. 하나 투어. 와, 이거 너무 빠지네. 근데 하나 투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진짜 그렇게 큰 이슈입니까? 많이 하나 더 신경 안 써갖고 모르겠는데. 그래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거 없죠. 아무래도 이거를 던질 때 디스카운트를 좀 주고 던질 그렇죠. 수밖에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 꼭 그렇지도 않죠. 이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은 오히려 앞으로 방향이 좋으면은 경영권 프리미엄 주죠. 근데 왜냐면 지분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하나 투어, 그러니까 IMM이 가지고 있는 하나 투어 지분 17%, 창업자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합쳐서 27%가 넘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량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많이는 그래도 못 받지 않을까. 약간 나와봐야 되나? 그런 거 아닐까? 이게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나왔어요? 사실 뭐 이거 관련된 매각 관련된 리포트는 아니고요. 뭐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 실적에 대한 턴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만약에 인수를 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방향성 자체가 많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방향성이 그런 나쁘게 바뀌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월에 그 공시한 주당 배당금이 5,000원으로 시가 배당률에선 7% 정도인데 네.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어쨌든 매각에 돼서 바뀌면 그런 거에서도 좀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역으로 보면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얼마나 안 좋길래 뭐 매물로 나오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도 그렇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는 그걸 매각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세게는 안 들어왔나 보네요. 에너지 리포트가 굳이 오늘 내올 필요가 없었을 수도 네, 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죠? SK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손이 대량으로 던진다라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가 문제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투어가 그동안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지금 언제입니까? 10월에 4만 원대부터 지금 8만 원대, 7만 원대까지 쭉 올라왔으니까 진짜 거의 안 쉬고 쭉 올라왔거든요. 한 달 쉬었나? 이 정도 쉬고 쭉 올라와 버렸으니까 여기서 높은 가격에 대한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한 10분 비웠더니만 흐름을 모르겠네요. 10분씩 안 비었어. 그래요?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지. 10분씩 안 비었어. 뛰어갔다 왔습니다. 네. 예. 어제 곱창에 소주 먹었더니 이거 곱창에서 저도 곱창 터진다. 아니 근데 힌트도 없이 그냥 갑자기 갑자기 신고하셔가지고 사라졌어요. 요즘에 그냥 사라져. 신든가. 여러분 이게 교훈이 뭐냐? 장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불장에 따라가면 배탈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곱창 이런 거 있잖아요. 불곱창. 네. 그런 거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45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뒤에 맛동산 있나요? 피디님? 아까 없다고 하시죠. 그래요? 그럼 오늘 좀 길게 해도 되네요. 자, 그러면은 저기 뭐야? 네네. 반도체 아저씨 오늘 하이닉스의 신고가 돌파한 있대요. 있으시대요. 있으시대요? 네, 아까 그러면은 적으셔가지고 없는 줄 50분에 알았는데. 네. 끝내야 돼. 하이닉스 신고가 간 거에 대한 코멘트. 이거 2.5%. 근데 하이닉스가 진짜 오늘 많이 갔는데 그 리포트 빨이네. 리포트 영향 주는 거야. 18만 1,000원 돌파해가지고 신고가 쭉쭉 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 18만 원. 그래 나 18만 1,000원. 19만 원 이런 식으로 비딩 들어왔어. 네, 비딩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지금 레벨에서는 오늘 요렇게 올라갈 때는 따라가는 건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어떻게 정말 똑같은 거야. 네. 그래서 이게 한미 반도체 10만 원 넘어 내가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에너지 리포트 나오니까 뭐라 그랬죠? 약간 20% 디스카운트 하는 정도까지는 봐주자. 얘가 컨비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20만 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20만 원에서 지금 25만 원 사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목표 주가가. 네.
똑같은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고 나도 모르면은 한 20% 디스카운트해서 보시고 생각하시는 것도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얘기하는 삼성 하이닉스가 엄청나다는 거는 네. 사실은 말씀드리면요. 이 친구 리포트 중에서 내년도에 27조 컨센서스가 20인데 27조란 말이에요. 27조잖아요. 27조.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제가 하이닉스가 1등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 HBM에서는. 네. 그런데요. 이익 규모 있잖아요. 이익 규모가 네네네. 이 규모. 삼성이 D램에서 더 커요. 어.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 D램에서 삼성이 이익 더 규모가 뒤바뀌어서 1등은 하이닉스라고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HBM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개수로는 2등이야. 근데 HBM이 워낙 돌이치기 그러니까.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아서 지금 이익 규모로 1등이거든. 근데 그러면- 내년도 되면은 내년도로 오늘 말 되면은 이익 규모가 그래도 삼성전자가 다시 앞선다고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삼성 하이닉스만 목표 주가를 세게 올렸어요. 만약 그 똑같은 논리면 사실은 삼성전자도 목표 주가를 더 올려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진짜 대세장 25년 26년까지 반도체가 대세장이라 그러면은 네. 삼성전자도 같이 가야 됩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스무리하게. 네. 그게 정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약간 이 친구가 오버하거나 아니면 잘 모른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여름쯤 가봐야라. 여름에 가서 삼성전자가 그 지금 HBM에서 제대로 못한다. 그럼 하이닉스 혼자 계속 갈 수도 있어요. 25만 갈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가 밸런스 가져가면은 네. 결국은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 판단은 한 3개월 남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번호가 믿는 것이다. 네. 하여튼 seeing is believing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타닥하고 한일반도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네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동참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동안 좀 주도를 해왔던 생명공학,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네. 이쪽은 좀 쉬는 것 같고 조선도 좀 쉬고 증권 쪽도 좀 쉬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방송 엔터테인먼트 네네네. 이쪽이 좀 잘 가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이슈로 해운사 좀 잘 가고 게임 이쪽 좀 어제에 이어서 네. 그저께 이어서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테슬라 중심으로 2차 전지 약간. 플러스 네. 자율주행 요쪽에 좀 매기가 가고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끌고 가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가는 애들도 가고 그쵸. 요런 식으로 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수급은 확실히 좀 약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온기가 여러 군데까지 퍼지는 데는 확실히 무리가 있구나. 어번던트가 아니고 앰플이라고 말씀. 앰플. 어번던트로 가려면은 네, 어번던트. 가면은 증권주가 가요. 아. 그리고 뭐 PF고 뭐 나발이건 그 4월 5월 그쵸. 위기설 거 지나고 네. 어번던트 가면은 아까 제가 5월 달에 약간 조심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게 조심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한번 탁 받고 갈 수 있지. 그러면 3천 가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아직 안 본 다음에는 앰플이고 아직 어번던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역동적인 게 너무 심하다, 짜증난다 이럴 수도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더니 미소맘님께서 식사 중인데 점점점 말씀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전 별 얘기 안 했어요. 가방인데. 네, 식사 곱창에 소주 먹은 게 뭐 저도 식사했습니다 어제 그 얘기 한 건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에 와인을 드셔보세요 다음부터. 네? 와인 좀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네, 거. 너무 센 거 먹었어.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그럼 이제 50분 지나가고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에 뭐 마지막 3시 20분에 다시 뵈야 되니까 네. 오늘 장에 뭐 코멘트나 이런 거 있으면은 한마디씩 해주시고 아니면 끝내도 되고요. 그냥 걱정을 너무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특정 산업군들을 좀 패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변압기나 이런 거 되게 잘 가잖아요. 네. 엔터도 만약에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응을.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응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닥권에서의 종목군들이 일부 좀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없더라도 너무 포모 현상을 느끼지 마시고 다른 쪽에서도 사실 오지비주 신고가 나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어디에서든지 기회는 지금 포착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신고가 돌파했네요. 11만 9천 원. 12만 원 목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저도 같은 의견인데 네. 너무 포모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외감 느끼시더라도 지금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지나가고 4월 되면 실적 시즌에 또 한번 색깔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굳이 막 엇박자 괜히 타시는 것보다 아예 안 되겠으면 조금 쉬시는 것도 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미 아저씨도 마지막
뭐 어그리. 있으시면 어구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맛동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맛동산 아닙니다. 맛동산입니다. 맛동산 아까 맛동산이라고 자꾸 맛동산입니다. 자 저희는 3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3시 20분까지 잘 좋은 전략 짜 보시고 수익 많이 내시고 혹은 방어 전략을 잘 짜서 수익 많이 방어하셔서 3시 20분에 웃는 얼굴로 살아남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프닝 벨 라이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